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가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성명까지 내면서 잘못된 시각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칼럼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구순방 논란과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 등을 묶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이런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되죠? 네. 그 화요일 날 썼죠. 그것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장문에 그런 성명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버럭하고 나섰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칼럼은 이제 글자 그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언론사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청와대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언론에다가 반론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걸 반대되는 거를 게재하면 됩니다.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다가 그렇게 그 엄중히 뭐 항의한다 했는데 뭐 제목부터 좀 불쾌하긴 할 거예요. 김정숙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영화 버킷리스트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되고 해외를 너무 많이 간다. 뭐 그런 거를 좀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했는데 조금 뭐 기분은 나쁘게 됐어요. 기분 나쁘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또 항의할 건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건 아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외교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이 틈바구니에서 여기서 돌파구를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저 북유럽이나 뭐 지난번에 체코 갈 때는 체코 대통령도 없는 데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리 면담만 하고 왔잖아요. 면담도 총리가 출근하는 길에 그 대통령 숙소에 와서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 체코에 뭐 옛 고성도 좀 방문하고 프라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조금 관광지를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건 좀 사실이죠. 그리고 또 뭐 이게 얘기 나온 게 비판받을 마땅하게 이제 헝가리의 유람선 참사가 있어서 그렇죠. 또 외교부 장관도 뭐 같은 유럽인데 거기에 뭐 가기도 하고 지금 뭐 실종자도 아직 다 수색도 끝나지도 않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관광지가 더 너무 많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이 얼마 전에는 그 대통령하고 영부인 공동으로 인도를 갔다가 4개월 후에 또 김정숙 여사가 또 단독으로 또 인도를 또 간 적이 지난해 있어요. 말이죠. 11월에. 그러니까 그것도 전용기까지 타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니냐.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북핵 문제도 여전한데 그런 뭐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너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을 하는데요. 청와대가 이제 일부 해명을 했어요. 사실관계가 일부 틀린 게 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그 베리겐이라는 유명한 이제 피오르드 관광지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또 그리그 작곡가 솔베지의 노래로 유명한 그 기념관에도 갔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고 노르웨이 쪽에서 국빈들이 올 경우 이렇게 외교 관례상 거기 관광지를 모시고 갔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비틀어서 쓴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에서 잘못된 시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럼이라는 것은 각자의 시각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보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쓰는 거지만 칼럼은 자기의 시각을 쓴 거니까 네 시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언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의견은 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코가 각자 자기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자기 의견은 코라는 거 그거 아닌 거를 또 설명하면 되는데 저렇게 좀 분노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거는 뭐 좀 답지 못하고 특히 뭐 이번에도 뭐 음악회 이런 게 많잖아요. 김정민 여사 음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거기 그리고 기념관 갖고 거기서 또 기념 음악회까지 또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본 비판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었죠. 대통령 되고 나서 세계 여행이 꿈이냐.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청와대가 뭐 대우조선 배 이름이 칼럼에 모호라고 썼는데 그게 모호가 아니라 모두호다. 그것도 좀 궁색하지 않아요? 모호나 모두호나 뭐 그게 그건데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느냐, 국가적인 중차대한 거를 해결하고 오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구 삼국과는 아무런 외교적 현안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진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야 할 현안들은 놔두고 뭐 한가지 뭐 유람선 참사는 차치하고라도 그 북구에 한가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몇 가지 지역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그 본질을 못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너무 대통령한테만 좀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좀 바람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노르웨이 오슬로 가서 뭐 오슬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 저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요? 그 노르웨이나 북유럽 갔으면 그 나라들의 혁신 어떻게 그 혁신했나? 그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도 망했는데 그걸 벤처기업들이 메꾸는 과정 그리고 실용주의 노사 대타협하는 과정 뭐 이런 걸 좀 배우거든요. 아니면 북핵에 대해서 뭐 획기적인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오슬로 선언이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어요.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화는 오직 이해로만 성취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는데 평화가 이해로만 이루어진 게 평화가 될 수 있나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거짓 평화죠.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이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평화는 힘없는 평화는 위선이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망했다. 송나라가 그랬고 카르타고가 그랬다. 이렇게 굳건한 좋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오슬로 선언이어서 낭만적인 거 아니냐. 그 뭐 접경지대에 뭐 물고기 잡는 문제하고 뭐 산불 뭐 전염병 예방하는 걸 공동으로 뭐 지역을 접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데 조금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주변 언저리에 관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오슬로 선언 2017년 뭐 베를린 선언처럼 상당히 뭔가 폭발적인 또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청와대도 무슨 선언을 한다니까 선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하려고 그 돈 들여서 오슬로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내용 있는 선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소위 중재자 촉진자에 걸맞게 북한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아무런 그렇죠. 어떤 그 선언에 담을 만한 내용을 얻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맹탕 선언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그 동감을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제재 완화를 뭐 유럽 프랑스한테도 가서 얘기했고 저 메르켈한테도 얘기했고 뉴질랜드 젊은 총리한테도 얘기해서 다 면박을 당했어요. 제재 완화가 아니라 비핵화가 먼저다. 각국 정상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재 완화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안 꺼내고 그 대신에 뭐 남북 접견위원회를 뭐 구성하자 했는데 이거는 핵심이 아니라 언저리고 현실적이 아니라 낭만적이고 아니면 말고식 그런 거 아니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안보를 해치는 게 비핵화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하고 국제 무대에 나와라. 그럼 한국이 정말 도와줘서 우리 같이 한반도 한민족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미래지향적인 게 돼야 될 텐데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언 내용이 이제 완전히 빈탕인데 그 후에 이제 기자와의 그 일문일답에서
김정은과의 그런 남북 정상회담, 네. 빨리 만나자는 그런 희망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에서는 지금 전혀 대화할 생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대화를 구걸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무슨 여건이 됐을 때 대화를 제안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안도 얼마 전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가서 기자들의 응답에 답변에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김정은한테 대화를 하고 안 하고 시기와 장소 전적으로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갖고 전부 다 김정은한테 프리핸드를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구별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오는데 그 전에 선-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 뭐 이런 건데 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자세, 준비 이거가 지금은 거의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하노이에서 깨진 다음에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재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남한이 당사자가 되라.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그 김정은이가 풀어줬으니 빨리 와서 해라.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그게 북한 제재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어제 그 뭐 김여정이가 김정은 조문사절단에 오지도 않는데 판문점 통해서 조하하고 조문 조전이라고 조문. 조문이죠. 그거 하나 받으러 가는데도 청와대 총 출동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안보실장. 또 정의용 실장, 윤건영 또 국정상황실장, 또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총 출동하다시피 해서 김여정 하나 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든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 저게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여정이가 이제 이호요 여사의 별세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화, 조문 그런 글을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통일부 차관 최소한도 지금 그렇게 갔을 때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A를 갖춰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조화 전달하고 김정은의 그런 조전 뜻을 담은 그 문서 그걸 전달하는 정도였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허물을 켠 건데 그렇죠. 적어도 우리 정보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내려올 때 뭔가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정도는 간파를 해가지고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렇죠. 공연이 갔다가 웃음거리 되니까 가지 말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사전 준비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저렇게 우르르 가니까 저 배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공비례도 정도껏 돼야죠. 배알이 왜 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배알이 없다. 우르르 뛰어가는 모습. 아주 저는 뭐 좀 공색한 모습이 아니냐. 그러다가 다 헛물 키고 지금 와서는 김여정 간담회 또 뭐 박지원 의원은 뭐 기자 간담회 뭐 기자한테 통해서 아주 뭐 김여정 얼굴이 참 좋고 아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아주 단호하고 뭐 아주 훌륭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좀 저자세 그 대화 만능주의 이거 아니냐. 대화에서 뭔가를 좀 이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서로 똑같은 점이 많아요. 그 사람도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둘 다 똑같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북한이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미국이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들 상대방 탓만 해요. 또 미국은 북한이 저 협상 태도를 바꿔야 된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하고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협상 태도가 저 글러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서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협상 자세를. 그래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데 우리가 북한하고 저렇게 저 자세로 가서 정상회담 한다고 문제가 풀리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정상회담 흔들 지금 네. 뭐 무슨 의미 있는 결과가 네. 나오기도 어렵고 네. 뭐 김정은도 그래서 특사고 뭐가 필요 없다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특사 받아봤자 할 얘기가 없죠. 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같은 내용을 받아와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 그렇죠. 완화한다더라. 네. 그게 없는 거에 뻔한 거니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남북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사실은 국내 문제에서 너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 네. 지금 뭐 완전 내리막 아닙니까? 네. 뭐 수출까지도. 네.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까지도 지금 뭐 7개월인가 8개월째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도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대화 외에는 청와대가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총선은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호재는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경제는 뭐 지금 뭐 안보는 잠재적인 불안이고 물론 시급하긴 하지만 안보가 시급하긴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1,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거꾸로 쳐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서 남북 관계로 돌파구로 풀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호 여사 문제는 참 저는 진짜 우리나라 청와대나 국정원이 한심한 게 지금 문 대통령이 유럽 가 있는데 걔들이 조문 사절단에 올 리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없는데 있어도 안 올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김정은은 자기가 단독 회담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 아니면 조문 안 보냅니다. 그렇죠. 이호 여사가 우리가 볼 때는 여성 지도자지만 북한이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박용길 장로라고 문익환 목사 부인할 때도 그냥 조전 보내고 꽃 보내고 치웠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최고 지도자 회담 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호 여사 별세하신 걸 계기로 뭐 남북 뭐 물꼬를 튼다 계기가 된다. 정말 김치국부터 너무 정말 빨리 마신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해서 옛날에는 착하다면은 그게 덕담이었거든요. 요새는 착하다는 얘기가 욕으로 또 듣는 사람이 많대요. 착한 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다 착하는데 착한 게 아니라 영리해야죠.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돼서 지금 왕따죠. 왕따라 볼 턴오버 통화도 안 되잖아요. 통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인형도 안 돼요. 인형도 안 돼요. 그냥 빈 의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초기에는 잘 나갔잖아요. 김정은도 가서 만나고, 그렇죠. 뭐 그냥 트럼프하고도 만나서 미국 그 맥메스터 쪽하고도 좀 인연이 있고 백악관에서 또 뭐 남북 대화 또 북미 협상 뭐 이런 거 쫙 발표하고 올 때는 좋았죠. 그런데 그게 하노이 회담에서 뻥으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미국에서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당신 말 믿고 내가 뭘 나섰다가 지금 완전히 엑스망신 당했다. 그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아니, 정의용 서훈이라고 와서 얘기한 것도 영 다르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미국에다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발표 안 하고 정의용 그때 안보실장한테 직접 발표하고 발표를 당신이고 당신이 책임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다가는 북한 비핵화 한다고 얘기하고 북한에다가는 성의만 보이면 미국이 제재해 줄 거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피노키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에서 어떻게 보면 탑끼리 만났는데 완전히 거기서 속된 말로 뽀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웃음을 받고 웃음거리가 된 거니까 지금 막 한국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은 저는 전에도 한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의용 안보실장도 사실은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로 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용 이런 사람들은 퇴근할 때도 의자를 집에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의자 뺏길까 봐. 예? 출근할 때 다시 의자 가져오고. 책상을 빼잖아요. 예? 책상도 접이식으로 접어서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저렇게 자리 지켜서 뭐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3대 실장이라는데 정의용, 윤건영 판문점 다 가서 헛물 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 실세라는 또 윤건영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청와대를 다 쥐고 흔든다는 게 윤건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김여정이가 뭘 갖고 올지도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큰 무슨 선물보따리라도 혹시 뭐 대학 가더라도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예요. 조용원이 이거 언제쯤 뭐 이렇게 한번 뵙도록 하시죠. 뭐 위에 뜻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걸 알고 지금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골종의 자세죠. 그리고 김여정이가 아무리 김정은 동생이니 뭐 실세니 해도 급수가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장관급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아주 좀 꼴사납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12일이 그렇죠. 뭐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고 또 트럼프 생일이 언제라든가 뭐 14일인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서 친서를 보냈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도 그렇게 친서를 보내는 거 보면은 미사일도 쏴대고는 있지만 뭔가 대화 문은 완전히 닫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친서 보내는 거. 김정은도 지금 굉장히 시간은 뭐 우리 편이다 큰 소리 치지만 김정은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대북 제재가 지금 물샐 틈 없이 있잖아요. CVID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한 발자국 못 나가고 물러나지 지금 않고 있고요. 우리 서해안, 서해안에도 미국 경비정이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해양경비대 보솔포함이 거기 와 있습니다. 한국은 빠져 우리가 직접 하게 와 있어요. 환적행위를 하도 해오니까 한국도 뒤로 막 오다가 지금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고 경제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경제를 살리려면은 핵을 죽여야 되는데 핵 죽이기는 싫고 핵도 가지면서 경제도 같이 가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뭐 트럼프를 꼬시든지 해서 핵도 포기하는 척 하면서 경제 제재를 좀 얻어보려는 아마 올 연말 버티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북한은 이미 시장 경제로 또 장마당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아마 북한의 다급함의 표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친서 보낸 게 국면 전환, 모멘텀을 가져오기는 저는 어렵고 그냥 인사치레 정도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나를 너무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혹시 딴 짓 하지 마시오. 뭘 와서 때려 부신다든가.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있겠죠. 우리가 대화는 할 테니까 좀 그렇죠. 체제 정비하고 뭐 이렇게 인민들한테도 지난번 망신 당한 것 적당한 이렇게 얼버무리면 좀 나설 테니까 그런 시그널 아니죠? 그런 시그널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 안 해 하고서 그냥 안면을 바꿨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 계기를 자꾸 이 실마리를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도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도 지금 뭐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한동안은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놓은 것 같은데 요 편지를 받고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다 이렇게 아주 트럼프의 그 전형적인 레토릭이 있지 않습니까? 얼르고 뺨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다. 그렇죠. 제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자들한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7번인가 8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제재 계속 하니까 뭐 미국은 지금 뭐 핵실험도 하는 건 아니고 우선 뭐 급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지금 북한 핵 얘기가 이제 별로 안 나온답니다. 자꾸 이제 잊혀져가는 이 과제가 돼버렸대요. 이란 문제,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문제.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제일 크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핵화는 지금 한 수 옆으로 좀 밀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내년에 또 트럼프 재선이 또 있으니까 예. 우리는 뭐 뭔가 좀 연내에 좀 좋은 모멘텀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자꾸 좀 흔들리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우리 저 태평양 국가들한테 우리가 좀 소외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유념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뭔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듯이 얘기를 꺼냈다가 얼른 걷어들이는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이른 시일 내에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어제부터 또 얘기를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또 해리 해리스 지금 미국 대사가 아마 뭐 김정은 친서를 갖고 갔는지 지금 모르지만 지금 본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의 문제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미국, 북한 간에 뭔가 물밑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용트림이랄까?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기대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카드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뿐이면. 그렇다 본다면은 시기를 조절해서 연말쯤이라든가 어차피 김정은이가 연말로 시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뭔가 물밑에서는 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아요. 뭐 그런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이제 그렇죠. 껍데기만 이제 또 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평화쇼. 영변 핵폐기에 뭐 일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만 조금 하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것만 못 하죠. 그러니까 좀 문재인 그 뭐 외교안보 뭐 특보가 일부에서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편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또 맞는 것도 없고 지금 국제적으로 관심은 끌어요. 대통령 측근이고 한데 너무 좀 한미 동맹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북한 입장에서만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윤 대표님은 또 경제 쪽에 오래 계셨고 그쪽을 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쁜 것은 잘 알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이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우리 같은 세부들은 뭐 태풍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건 말하자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패권을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당장 코앞에 닥친 게 화해의 사태 아닙니까? 이건 미국도 중국도 우리 만만한 우리 불러다가 잘해. 결정 잘못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화해의 사건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좀 우리가 사드 때 좀 우왕좌왕하다가 그 미국한테도 좀 그 서운함을 양쪽 밤 다 맞았죠. 중국한테도 사드 보복이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나마 사드 한다고 중국한테 얼마나 우리가 당했습니까? 거기다 또 약속도 해줬어요. 사드 뭐 추가 배치 없다, 뭐 미사일 체제 그 편입 한국이 안 들어간다. 또 한미일 태평양 이 동맹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안 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잔뜩 해줬거든요. 근데 화해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팔짱을 끼고 있으면 일이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부에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줄 건 해주고 중국하고 그 선언할 건 하고 끈끈 끊어줘야죠. 우리가 제일 뭐 가까운 건 우리가 미국이지만 안보가 미국이 중요하지만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에도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GDP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대중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사고 우리가 중간재도 중국에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에서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 화해가 우리가 선을 그어서 분명한 우리 입장을 좀 밝히고 되면 되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해야지 기업에 알아서 할 일이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기업들 풍비박산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와 칼럼에 대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보도와 칼럼이 나오게 된 민심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자성의 계기로 삼길 권유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